아, 참 쉽지 않네요. 자, 그러면 뭐 우리 또 준파민 중독자, 네. 우리 또 인터넷의 현인, 네, 우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가겠습니다. 아. 저희에겐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자, 아무튼 근데 이준석 의원이 8.34 얻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언론에서는 일단 기사가 뒤따라 나오는 게 파산 아니다. 가성비 선거 치렀다. 졌지만 잘 싸웠다. 죄송한데 네. 누가 파산했냐고 물어봤나요? 아무도 안 물어봤죠. 그쵸. 네. 아니 기사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무슨 언론이 이게 개혁신당 대변인들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너무 그런 기사가 나오니까 이제 또 이렇게 커버가 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약간 이게 분명히 대통령 후보로서의 그 자격 검증도 심지어 뭐 어떤 녹취록이 나와도 기사하는 줄 안 나오고 막 네. 이랬었는데 네. 이제는 그냥 아예 다 덮고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분노했고, 두 번째는 제가 또 여기서 들은 얘기로는 그분들이 이제는 지방선거 얘기를 한다는 설이 들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쵸. 뭐 물론 지역구가 동타입니다만 예. 서울시장. 네. 지역구 동네인데 왜 서울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서울시장 선거를 노려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 왜냐면은 경기도지사 뭐 이런 거. 그 동탄으로 갔지만 제가 최근에 그래서 화성 동탄에 직접 갔다 왔거든요. 네네. 지지유세하러. 근데 그 동탄 주민들도 엄청 분노하고 계신 상황이고. 아, 맞아요. 왜냐면 공약해놓은 거 하나도 지킨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보여준 게 하나도 없는데, 심지어 이제 대선에 나오면 최소한 본인이 동탄 지역 국회의원이면 거기에 맞는 서사를 지금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막 상계동 이준석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자기는 이제 마음은 거기에 있다. 네. 그런 서사로 나중에 연결 지으면 충분히 지금 서울시장으로 오는 게 더 자연스럽죠. 아. 그냥 이거는 거들 뿐. 이거는 그냥 거들 뿐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얘기들 나옴으로 인해서 이게 확실히 8.4가 어디냐라는 마음을 내부적으로도 계속 이제 어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언론에다가 대도. 이게 뭐 냉정하게 근데 평가는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냉정하게 네. 평가해서 일단 30억만 썼을 리가 없고요. 네. 그리고 정말로 그게 본인한테 금전적인 타격을 전혀 주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당비 부분에서 모두 다 충당이 되었다면 굳이 아예 이런 얘기를 하지를 않겠죠. 저 돈 많아요? 저 괜찮아요? 저 파산 안 했어요? 보통 이런 얘기는 누가 하냐 그러면 곧 망하기 직전에 사장님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아. 우리 회사 괜찮다고. 네. 우리 회사 괜찮다고. 그리고 다음날 가면 사무실에 아무도 없어. 야반도 저하고 다 아무도 없어. 마지막까지 긁어 모은 다음에. 지금 동탄 사무실에서 아무도 없지 않나요? 그쵸. 네. 실제로 이거는 그냥 공격하려는 게 아니라 예.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계속 제보를 해줍니다, 또. 예. 예, 그 레이더망이 다 있죠. 근데 예. 불이 안 켜진다는 거예요. 어디서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냐? 네. 전기가 끊긴 거야 이제. 그 정도까지야. 전기 끊긴 거야. 야, 리어카가 아니라 그냥 킥보드 타고 갔어야 되는데 너무 돈을 많이 썼네. 아, 돈 너무 많이 냈네. 아니 그러면은 이 8.4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해 주시면 어쨌든 TV 토론 발언이 큰 문제가 됐다.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사실 저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네네네. 야, 그것 때문에 떨어진 걸로 위장하려는 건가? 애초에 공약 자체가 너무 허무맹랑하고. 애초에 자격이 없다라고 그쵸. 보는데 그 애초에 TV 자격이 토론 없는데. 발언이 네. 문제가 된다는 식으로 포장을 한다. 예,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하려고 했나? 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공약도 애초에 허술했고요. 네. 이거는 청년들과 지역의 뒤통수를 치는 내용들이 많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아까 뭐 말씀 주셨듯이 이 8.4% 그러니까 제가 어제 12시,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죠. 12시에 방송을 제가 했는데 네. 6시 20분에 끝났어요. 6시간 20분 정도를 했는데 예. 이제 주로 했던 게 거의 절반 정도가 이제 팬코 반응. 이게 참을 수가 없거든요. 그쵸. 팬코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그 어떤 여론, 예. 이 민심의 그 흐름을 보면서 예. 와, 진짜 대단하다. 그러니까 예. 초창기의 반응이 어땠냐면 예. 자기들끼리 난리가 났어요. 이준석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언제까지 저런 식으로 정치할 거냐 하면 항상 그 이준석의 성과가 안 좋을 때마다 나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 그런다 해도 어느 순간 이제 다시 정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무슨 얘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냐면 뭐 일단 이기인 씨가 예. 젓가락 발언 이거 잘못된 거다. 예. 이거 사과를 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팬코 이 안에서 그걸 옹호했었는데 예. 이제 와가지고 이런 말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기인 씨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기인 씨 얘기하면서 오. 따여 와가지고 여기서도 이제 엄청 와서? 논란이 됐어요. 이제 와서 뭐 니 그때 쉴드 쳤잖아 이런 예. 식으로 예. 그런 여론이 가니까 이제 보통은 그럼 이제 뭔가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가잖아요. 원래대로면. 예. 하지만 조금 있다가 어떤 얘기들이 올라오냐면 예. 그 원래 출구조사가 7.7%였잖아요. 예. 이제 최종적으로 갑자기 8% 넘어갔잖아요. 예. 갑자기 막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왜냐면 야 7.7인 줄 알았는데 8%잖아. 그래서 이게 원래 8% 사전 그러니까 출구조사가 나왔으면 그럼 그냥 뭐 당연한 결과인데 7%인 줄 알고 실망했는데 8%가 되니까 오히려 좋아. 이런 식으로 갑자기 얘기가 막 가더라니까요. 실제로.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와 이런 것만 계속 보니까
중독이 될 수밖에 없다. 아. 계속 그냥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예, 그쪽이 예, 자기 위안이죠. 예. 이거 말고도 사실 여러 버전이 있는데 예. 이따가 좀 시간 되면 말씀드릴게요. 여전히 갇혀 있긴 하다는 생각은 좀 들고 뭐 이제 젖잘싸가 맞아요,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후보는 젖잘싸예요. 졌지만 잘 싸운 거 맞아요? 아니요, 졌고요. 야, 여당 의원 멋있다. 여당 의원이다. 아 이거 역시 사실은 저는 솔직히 어제도 좀 말씀드렸는데 득표율이 뭐 7이다 8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예. 그분의 이제 이번에 선거운동 방식하고 이거는 네. 절대로 앞으로 다시 허용돼서는 안 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정치판에 아니, 정치권에 혐오를 통해서 표를 긁어모으잖아요. 차별을 통해서 표를 긁어모으고. 그래서 30% 얻으면 뭐하고 40% 얻으면 뭐예요. 많이 얻으면 얻을수록 욕먹어야 되는, 역사적으로 평가받았을 때 욕먹어야 되는 방식이어서 네. 저는 뭐 그분에 대해서 퍼센테이지만 보고 젖잘싸라고 그 기사 써주는 기자분들도 각성해야 돼요. 지금 비판을 더 해줘야죠. 욕을 더 해주고. 그렇죠. 잘 자라길 바란다면 오히려 더 비판을 해줘야 되는 네, 더 거고. 비판을 해줘야 돼요. 이제 그런 방식으로의 그 선거운동을 앞으로는 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중요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그분이 쉽게 굽히는 분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인정을 하는 분도 아니고 보통 이제 이준석이 예전에 이제 그냥 이준석이라고 불러도 되죠. 후보 아니잖아. 아 이제 뭐 이준석 의원이죠 뭐. 아니 후보일 때도 이준석이라고 부르시는 거 마치 그렇긴 하죠. 준석군이 저보다 어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준석군이 자꾸 뭐 싸가지 없는 거, 뭐 버르장머리 없는 거 컨셉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컨셉은 다른 것도 할 수 있을 때 그게 컨셉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 하나밖에 못하는 사람은 원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준석 본인이 본인의 능력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는데 네. 어느 날 갑자기 예의 바르게 한다고 한들 사람들은 이제 뭐라고 받아들일 거냐? 그럼 저 새끼 또 무슨 꿍꿍이야? 이렇게 나올 거고요. 네. 문제는 이준석 군은 지금까지 일생을 다른 태도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부터 예의 바르게 예의를 차린다? 네. 못해요.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준석은 계속 그렇게 정치할 거예요. 다만 제가 말해주고 아까 펜코 나도 그 펜코 유심히 보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와 7.4인 줄 알았더니 아니 7.7인 줄 알았더니 8.4다.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시험 점수 15점인 줄 알았는데 18점 나왔다고 좋아하는 꼴이야 이게. 진 건 진 거지. 네, 진 거. 자, 그래서 그냥 졌다. 네. 잘 싸가 아니고 잘 싸우지도 않았고 졌다라는 것인데 어제도 저희가 사실 굉장히 궁금했는데 이제 오늘 이제 결과가 나왔거든요. 화성을 득표율이 13.99거든요. 저도 그거 주목했는데 네. 자기 지역구에서 처참한 성적으로. 그러니까 원래는 42를 얻었다는 거잖아요. 네. 국회의원 선거할 때. 그래서 어제 이제 잠시 그 패널들이 그 방송 안 물려 있을 때 얘기하기로는 예. 다음에 총선 나와도 안 된다 이 사람. 그렇죠. 당연히. 산술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어차피 다음 총선이 어려워진 거라면 서울시장, 그쵸. 다른 지방선거의 오히려 그럴 수도 명분. 있죠. 좀 더 넓은 데로 도전하려고 할 수도 있겠죠. 네. 저는 준석 군이 좀 더 정치계에 오래 머물면서 똥바지를 많이 썼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제가 네. 조언 하나 드립니다. 예. 대전 유성구 출마. 왜 하필 거기죠? 네? 아니 그쪽 스타야 지금. 동네 매출이 많이 늘었대. 실제 거기 지역 그래서 네. 지지율을 봤거든요. 그 네. 11%인가 그 득표. 아, 정확하게 29,350표 11.77%. 이봐요. 잘 나왔다니까. 자기 지역구만큼이나 잘 나왔어. 이제 그냥 여기서 여기를 크게 운동을 안 했는데 굉장히 많이 나왔대. 여기서 지역구를 하면 되겠다 앞으로는. 예, 아주 그런 말씀 또 제안까지 네. 주셨는데요. 진심 어린지. 그러면 근데 이게 어쨌든 눈 떠보니까 대선을 완주했다는 표현을 아까 써주시긴 했는데 이제는 총리 후보자가 된 김민석 최고위원의 어떤 단일화를 할 거다 계속적으로 압박했던 그 전략이 이번에 유효했다라고 봐야 될까요? 의원님도 이렇게 보세요? 실제로 뭐 저희들은 다 단일화를 할 거를 계속 얘기하고 그래서 안 하면 좋고 하면 거 봐라라고 얘기할 수 있다. 네. 이런 작전을 가지고 있었죠. 네. 근데 하면 더 오히려 좋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내란 텐트로 묶이기 때문에 혹은 이준석의 거짓말이 다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하면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번에 이제 득표율 나온 거를 보니까 뭐야 이게 둘이 합하면 약간 위태로울 뻔했네라는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물론 저도 1 더하기 1이 2가 아닌 건 압니다. 단일화가. 근데 뭐 가정이긴 합니다만은 실제 전체 득표율을 보니까 혹시 그런 일부의 평가도 좀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까요? 근데 산술적으로
보는 거하고 말씀하셨던 대로 그냥 단일화됐을 때 나오는 수치는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조사해 보거나 한 바에 따르면은 네. 그대로 안 간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단일화를 하더라도 파장이 그렇게 크진 않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었던 거고 예. 제가 직접 이제 골목골목 다니면서 또는 여러 가지 동로로 느껴보셨구나. 만났던 청년들도 네. 아니 김문수 못 찍어서 또는 김문수 싫어서 이준석 하겠다는 사람들도 많았던 거고. 예. 근데 저도 그런 분들 많이 알거든요. 그래서 왜 좋은데요 물어봐요. 이준석 후보가 왜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게 좋아요? 물어보면 답이 별로 없어요. 그래요. 제가 네. 어떤 어머님을 만나봤는데 어머님이 네. 본인은 이제 이재명 후보 지지인데 아들이 자꾸 4번을 찍으려고 그런다라고 해서 저한테 전화를 한번 해서 상담을 한번 해주래요. 네.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안 돼, 통화가 안 됐고 예. 그래가지고 이틀 있다가 그쪽 친구가 다시 연락을 해서 연락이 돼서 전화 통화를 했는데 투표를 해버렸더라고 그 사이에. 그래서 해버렸는데 좀 기다리지. 아쉽지만. 예, 정확히 얘기하면 그분이 그때 시간이 된다고 자기가 연락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예. 통화를 하게 됐는데 예. 투표를 했던데 그래서 제가 비공개 대화라서 지금 공개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취지는 예. 이준석 후보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 읽고 선택했던 건 아니더라고요. 네. 아니지. 그냥 뭐 단순히 찍을 데가 없었다라는 이제 뭐 그런 평가를 느낌이에요. 본인이 했거든. 보니까 젊은 사람이라는 느낌이라든지 또는 이준석이 이공계 출신이어서 이공계를 좀 키워야 된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예. 이런 느낌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공계라는 거에 우리가 또 함정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 이분이 이제 칠불사에 가서 홍매화를 그 삽질을 하는 새로운 사진이 또 그쵸. 공개가 됐더라고요. 이제 그거 보고 혹은 뭐 사실은 대선 기간에는 이 보도 이전에 더 퍼블릭에서는 뭐 무슨 신사임당을 위로 보고 뭐 100만 원 깔았다 이 보도도 있었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거 보면은 내가 아무리 이준석에 대한 호감이 있고 이공계여서 좋고 유능해 보여서 좋고 하버드에서 좋고 하더라도 뭐야 까보니까 김건희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이게 이제 전직 준천지로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 누가 본인이요? 아니 저 전직 한때 10대 시절 딱 10대 시절. 준천지로서 말씀드리면 이제 거기서 벗어나는 케이스도 있겠지만 안 벗어나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 네. 이거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도 이준석이 몇 표를 받는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 3차 토론에서 그런 거의 전 국민이 보는 데에서 거의 그냥 똥을 뿌려댄 거 아닙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표를 받는가 이게 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는데 네. 거의 한 300만 표 좀 안 되게 받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이 뭐를 하더라도 거의 300만 명은 일단 지지를 한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왜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를 했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뭐 네. 양당이 싫어서라든지 이런 이유도 있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하버드라는 간판을 달고 펜코질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펜코를 보고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어디 가서 얘기 못 하거든요. 예. 야 이거 펜코에 나왔는데 이거 봤냐? 여기서 남 조롱하고 혐오하고 막 차별하고 이런 거를 네. 펜코를 갖고 들이대면은 자기가 면이 안 사는데 야 그럼 이준석 그 정치인 있잖아 하면 특히 그 주변의 준거 집단에 네. 다수가 이제 뭐 양당을 싫어한다든지 혹은 뭐 이준석이 하버드 파리에 이렇게 뭔가 권위에 굴복한다든지 예.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훨씬 팔기가 좋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 짓을 했다 하더라도 예. 그래도 하버드 나왔잖아. 이런 간판.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그게 되게 중요한 게 박주민 의원님한테 그때 부산에서 질문했던 그 사람의 세계관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그쵸. 너 어디 대학 나왔었는데 갑자기 그게 서울대. 저였으면 이 자식이 뭘 한다 게임이나 하던 놈이 이럴 텐데 네. 서울대 법대라고 하니까 바로 그냥 이렇게 도망치고 나중에 도망가는 것도 찍혔던데 네. 예, 그렇게 도망가는 거죠. 이제 제가 궁금한 게 그 일 이후에 약간 그게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뭐 약간 그 뭔가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화제가 됐는지 절 쫓아다니더라고요 몇 명이. 예? 절 쫓아다녀요. 그냥 쫓아다니면서 아니, 호텔 경제에 대해서 물어봐. 그래서 제가 막 설명해주면 막 주저주저 하다가 준비해 왔는데 제대로 못 써먹었네 막 이러면서 막 가고 막 이런 약간 좀 재밌는 분들이 막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은 우리가 최근에 영상으로 봤던 그 화제가 됐던 그 청년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그거 보고 서울에서 나서 2명이 저를 쫓아와서 호텔 경제 설명해 보세요 막 이러고 그다음에 뭐 미군이 점령군이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 물어보고 제가 답변하면 잠깐만 제가 좀 확인해보고 다시 물어볼게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해서 어떤 분들이 돌아서 그럼 펜코 다시 가가지고 그래서 막 전화기로 뭐를 봐 그렇게 막 보더니 다시 확인됐으니까 물어볼게요 막 이러거든요. 몇 분이 더 생겼구나 그러면. 그건 영상에 따로 안 담겼죠. 그 라이브 방송 담겼는데 그거는 또 화제가 좀 들더라고요. 그래요? 찾으면 우리 있구나. 네티즌 수사대 네. 아니 그 비서관분들 뭐 하시는 거 이거 빨리 잘랐어.
가서 쇼츠만 들어야지. 그치. 근데 그때 마이크가 배터리가 안 돼서 수음이 잘 안 됐어요. 아. 약간 막 떠시면서 예. 막 처음에 팬이에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음료수 막 주면서 예. 막 환심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음을 누그러뜨린 다음에 예. 근데 질문할 게 있어요. 그러더니 예. 호텔 경제 하게 돼서 설명해 주세요. 그랬더니 막 설명했더니 그러면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잠깐만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또 질문할게요. 이러면서 그들끼리는 뭐 이제 뭐 놀이라기보단 그렇고 한번 도전해 봐. 도전. 예. 박주민에게 내가 도전. 한번 해서 내가 막 이런 게 있었나 봐요. 팬코 친구들이 별명이 있어요. 시간 빌 게이츠라고. 시간이 많아서. 네, 빌 게이츠가 돈이 많듯이 이 친구들은 시간이 많아. 야. 그러니까 이거 무슨 챌린지 같은 걸 한 모양인데 네. 이 친구들은 시간은 많은데 공부는 절대로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와서 하는 얘기가 설명을 요구해요. 나한테 설명을 해보래요. 근데 거기서 박주민 의원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성격이 워낙 좋으시니까. 설명했더니 또 아니라 그래서 그럼 당신이 생각하는 건 뭐냐 그랬더니 그럼 거기서 막히는 그다음부터 거야. 딴 얘기해. 딴 얘기하는 거지. 그러다가 그게 이준석이. 근데 누구 닮지 않았어? 무슨 대학 나왔냐고 똑같지. 갑자기 물어보고 예. HMM의 전신이 어디죠? 뭐 이런 거 이런 거잖아. 그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게 사실 그 딱 전형적으로 소위 fem코식의 모습을 보여준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까 그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예. 박주민 의원님의 말씀에 거의 100% 동의하는데 예. 약간 생각이 좀 달랐던 점은 뭐냐면 단일화를 했으면 이게 예. 친윤 정치인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예요. 예. 단일화를 했으면 예. 과연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아. 지금 이준석이 이제 끝까지 아. 이런 식으로 뛰었기 때문에 그쵸. 이건 끝까지 그냥 지 자존심 부린 거거든요. 예. 친윤 정치인도 이제 우습게 알았는데 예. 과연 이걸 그대로 냅둬서 되는 거냐? 단일화해서 더하기 해보면요 0.7%차로 이길 수 있었어요. 맞아. 윤석열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었다고. 그쵸. 예. 국힘 윤 사람들 어게인. 그러니까요. 국힘 사람들은 참 성격도 좋아. 요즘 오늘 하루 종일 그런 얘기 많이 하고 다녔는데 네. 이게 이 패배의 책임은 다 이준석 때문입니다. 100% 이준석이죠. 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죠. 예. 그쵸. 네. 아, 참. 근데 좀 걱정되는 건 있어요. 그 2030 이런 지지도 보면 네. 사실 출구조사 뭐 이런 걸 토대해서 결과 나온 거 보면 20 남성, 뭐 30 남성 이쪽은 어쨌든 이준석에 대한 지지가 분명히 있는 걸 있어요. 확인은 어제 한 것 같아요. 이런 게 이제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장기화되면 그 친구들이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또 결혼하면 또 이게 그 어떤 이념의 성향이라는 게 또 내리 전수가 되고 뭐 이럴 가능성도 있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유심히 보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재밌는 현상이라든지 예. 이렇게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분명히 이제 지지세가 좀 있고 문제는 그분들하고 실제 대화를 해보면 좀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시네라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나 포함해서 뭐가 차별적이거나 혐오적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뭔가 좀 대화를 하든지 네. 아니면 뭔가 좀 노력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각별하게 노력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요거 관해서 제가 진짜 네. 혼자 오랫동안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2030 남성들이 이 딱한 세계관 안에 갇혀 있는 게 너무 싫어요. 2030은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정말 많아야 되는 나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펜코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누군가를 혐오하는 에너지만 생산해내고 있어요. 맞아요. 네. 이게 너무 슬프고 제가 정준희 교수하고 한 번은 되게 진지하게 얘기를 해봤어요. 둘이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아마 희두 청년도 원래 준천지 출신이라고 본인 스스로 커밍아웃을 하긴 했지만 아마 본인이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기 시작하고 예. 그것 때문에 어떤 사회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커뮤니티에서 조금씩 멀어졌을 거예요. 뭐 이건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바가 없지만 예. 근데 결국 사회화라고 부르는 건 말이죠. 사회화. 사회화라고 부르는 건 내가 나가서 내 일을 스스로 해결하고 어딘가에서 돈을 벌어보고 이러면 어느 정도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저도 한참 힘들고 막 저 20대 때 딱 제일 유행하던 말 중에 하나가 된장녀였어요. 스타벅스 커피를 바깥보다 비싼 스타벅스 커피 잔을 손에 들고 거리를 활보하면서 밥은 남자들에게 얻어먹는 된장녀. 이때부터 여성 혐오 정서는 있었어. 그리고 아마 M장이 나랑 동갑인데 비슷할 거예요. 네. 그런 어느 정도 정서를 공유하고 있다가 본격적으로 내가 사회에 나가서 내가 직접 돈을 벌고 직접 여성을 만나고 이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편견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솔직히 20대에 여성을 만나서 사랑할 시간도 부족한데 그렇죠. 뭘 여자들을 혐오를 해. 여자를 만나본 적도 없는 놈들이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는 이 친구들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잘 놔주면 예. 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봐요. 좋은 예, 말씀. 예. 특히 이게 근데 좋은 말씀 같아요. 실제- 전 농담하실 줄 알았더니 너무 아니 근데 우리 이거는 형을 물어보고 우리 형을 아니, 진지한 성찰의 결과인 것 같아요. 아니 왠지 좀 농담하시려고 빌드업하고 계시나 약간 그러고 있었는데 끝까지 아, 예.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그래서 부분 신경 써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2030 남성 이꼬르 이준석으로 가는 거에 반대하는 스탠스거든요. 그래서 네네. 언론도 그런 식으로 보도하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 보는 게 예. 30대 중후반 이후의 지지율하고 30대 초중반 지지율을 이렇게 나눠서 보면 예.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게 아까 뭐 말씀 주셨듯이 결혼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아이를 생각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내 배우자의 그 직장 생활을 보면 뭐 경력 단절 고민이라든지 육아휴직 문제라든지 이게 체감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점점 더 생각이 해서 변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꾸 한 묶음으로 아니 어떻게 20살의 그 남성이랑 39살 남성이 같은 생각을 공유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건 지표상으로도 다른데 이걸 자꾸 묶어주고 자꾸 그 관역을 넓혀주는 게 언론이고 그걸 가장 바라는 게 이준석이다. 예. 그 정확히는 그래서 20대와 30대 전 나눠서 봐야 된다 보고 그래서 30대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이랑 이재명 대통령 비교해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더 높습니다. 예. 그리고 20대로 보면은 그 이준석, 김문수 합치면 굉장히 좀 많죠 그쪽이. 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20대 남성들도 다 이준석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맞아요. 20대 남성들도 계속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 우리들의 얘기는 어디서도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언론을 가면 다 무슨 이대남이 다 이준석을 지지한다 하고 또 이 우리들의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면 어디서도 환영을 못 받고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해명을 하고 다닌다는 얘기를 엄청 많이 듣거든요. 예, 나 이준석 예. 지지자 아닙니다. 아. 왜 이런 해명을 20대 남성들이 하고 다녀야 되는지 예. 그리고 왜 이 언론은 이런 목소리는 전혀 조명하지도 않으면서 예. 계속 이준석 지지자로 매도를 하는지 예. 그래서 그 인하대에서 젊은 남성들이 딱 대놓고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네, 펜코 네. 보고 정치한다고. 거기에도 이제 이준석을 좋아하는 20대만 있는 게 아니고 그쵸. 당연히 존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네. 이준석에 대해서 반대하는 20대가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정리해 보면 그 펜코를 보면서 뭐 20대 남성들의 지지율을 그러니까 그 마음을 얻어보겠다고 하는 정치인들은 과거에 몇 년 전에 제가 그럴 때는 차라리 이해라도 할 수 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전혀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지금도 그런 정치인이 있다면 비판받아야 된다 봅니다. 정확히는 그래서 2030 남성 이꼬르 이준석이 아니라 예. 펜코 준천지 이꼬르 이준석이다. 네. 이렇게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 왜냐면 그렇게 펜코 준천지들을 비판을 하면 예. 2030 남성을 비난했다고 언론이 씁니다. 그 대표적으로 유시민 작가님하고 그때 방송하고 있는데 네네네. 펜코에 대해서 비판했더니 다음날 기사가 쏟아지는 거예요. 황희도 2030 22대남 비판? 아니, 유시민 작가님. 유시민 작가님. 유시민 뭐 2030 남성 비하 이런 식으로. 아니 펜코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게 왜 다 2030 남성으로 갑니까? 예. 지들 멋대로 관역을 넓혀요. 언론이 더 오히려 일반화를 해버렸네요. 그렇죠. 그걸 또 이준석이 물고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건 경계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걸 띄엄띄엄 본 정치인들이 한마디 툭 던져주면 예. 민주당 안에서도 불붙는 거죠. 예. 이 구조는 끊어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근데 하여튼 오늘 자꾸 대표님이라고. 대통령님이 오늘 그 국민께 드리는 말씀하면서 거업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을 정확히 얘기해요. 20대에 대해서 서로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좋은 기회들을 제공해가지고 그 얘기 지난 대선 때도 많이 하셨던 말씀인데 그걸 그대로 또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또 느끼신 게 있나 봐요. 이준석을 눈앞에서 봤잖아요. 네, 이준석을 눈앞에서 봤다는 게 예. 권영국 후보 공약 갖고 왔잖아요. 네. 그럼 그 토론에서 누가 나를 제일 빡치게 했는지 기억하시겠죠? 기억하시지 않을까요? 관심을 오래 못 갖고 있다가도 같이 한번 이렇게 겪어보니까 생각보다 심각하네 라는 판단이 아마 있었을 수 있습니다. 네. 박준희 의원님 말씀에 따르자면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번부터 강조하신 게 키워드로 치면 기회 총량이었어요. 맞아요. 기회 총량을 늘려야 이 안에서도 이렇게까지 갈등이 더 확산되지 않는데 네. 심지어 또 인위적으로 확산을 시키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다른 차원이지만 이제 리박스쿨, 예. 일본학교 이런 데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갈등을 자꾸 조장했기 때문에 예. 제 목표는 6년 전부터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네. 딱 2명. 이명박과 이준석. 모든 악의 뿌리는 사실 전 이명박에서 나온다고 보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걸 사이버 내란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 정신적 영토를 침탈하려고 한 거예요. 단순히 댓글 몇 개 끄적이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이버 내란 문제를 해결하는 거 하나. 그리고 여기에 그대로 올라타가지고 자기의 몸집을 키워온 이준석이라는 정치인. 예. 결은 다르다고 자꾸 자기는 주장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뿌려놓은 씨앗 위에 그대로 올라타는 거예요. 이런 정치인이 무슨 뭐 이재명 대통령하고 윤석열을 묶습니까? 쥐가 그 윤석열하고 묶여서 준석열이
내린 거죠. 예.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계속 그 6년 동안 이 문제가 심각하다 했는데 예. 그동안 한중론에 묻힌 거예요. 혹은 이준석은 뭐 그래도 돼야 되는 애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꾸 봤었는데 맞아요. 이번에 전 국민이 보게 된 거죠. 이준석과는 저기 몸의 대화 가능해요. 아 네. 실제로. 네, 주먹과 발을 써서 몸의 대화는 가능하고 그 외 입을 쓰는 대화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그거 저는요 민주당에서 예. 이거 하나는 네. 예전에 그 소라네 씨라는 그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성폭력 모의 혐의가 폐쇄가 있던 됐죠. 사이트를 폐쇄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에 펜코 안에서 포인트를 가지고 지네들끼리 온라인 도박 시스템을 만든 걸 보고는 이거는 이제는 깨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얘네는 이제 자생력을 완전히 상실했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모여서 하는 게 제가 뭐 다른 방송에서 이런 비유를 쓰긴 했는데 24시간 리박스쿨 온라인이에요. 네. 펜코가 무슨 토잉이라는 그 제도를 통해서 한다라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소위 이제 잉포라고 해서 잉여 포인트. 토잉이 아니라 잉포. 네, 이게 현금 거래가 가능해요, 의원님.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내가 잉여력 포인트 만점을 갖고 있잖아요. 중고 장터 같은 데서 팔면 얼마죠? 3만 원 정도 나와요. 2, 3만 원 사이. 네. 지금 시세가 한 3만 원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포인트 수보다 현금 가치가 더 높은 포인트인 거예요. 이걸 가지고 얘네가 뭘 하냐 그러면 온라인 도박장 같은 걸 만들어 돌려요. 펜코 안에 있어요, 이게. 와우. 불법 사설 토토. 네. 와우.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 그러면 지금 전 세계 어딘가에서 뭐 가령 뭐 파키스탄에서 열리고 있는 뭐 동네 이장배 딱지치기 대회야. 아무튼 무슨 경기든 있을 거 아니야. 네. 그걸 가져와. 네. 그리고 자기네들이 여기다 베팅을 해. 네. 그래갖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여기서 빠져나갈 시간이 없다고. 그렇죠. 이것도 사실 규제가 필요하고 제재가 필요하다면 또 국회 차원에서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그러니까 검토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운영진도 인지하고 있어요. 뒤에서 예. 물밑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 자기도 알고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대로 확실한 규제를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앞에 또 말씀 주셨듯이 이 시스템이 이렇게 그 구조가 형성이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비추를 받잖아요. 그럼 네. 보통 그냥 뭐 비추 받고 기분이 좀 나쁘고 이런 거지만 네. 여기선 포인트가 깎입니다. 또 상당히 많이 깎여요. 네. 그럼 이제 그 문화가 어떻게 조성이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 특히 이 말초신경을 자극해가지고 가장 자극적이고 어떤 혐오적인 콘텐츠를 막 뿌려대면 포인트를 엄청나게 많이 받게 되겠죠. 네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딱 펜코 전개를 보면 예. 민주당이 좀 좋은 어떤 활동한 거를 올리면 비추 엄청 받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거는 극단적으로는 막 1460일 차단을 해요. 그런 시스템이 실제로 있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이준석을 찬양하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 올라가요. 그럼 내 그래요? 정치적 신념과 별개로 네. 어떤 글들을 계속 올리겠습니까? 이 포만 보면. 여기서 저도 의심이 드는 게 박주민 의원 찾아갔던 애가 예. 그 경험담을 썼으면 과연 포인트를 얼마나 벌었을까. 그렇죠. 만약에 걔가 이걸 찍어서 네. 영상을 같이 첨부했다라면 얘는 그건 좀- 포인트 얼마 벌었을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고 있는 게 제가 아까 시간 빌 게이츠처럼 이건 그냥 놀리려고 한 말이고 얘네들 나름의 경제 활동까지 하면서 이 안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네. 여기를 어떻게 벗어나? 못 벗어나요. 네. 그렇죠. 왜냐면 도파민도 얻고 네, 실제 돈도 얻는 거고 혐오에 보상을 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 포인트를 현금화할 수 있고요. 예. 불법 사설 토토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이것만 심각하네. 놓고 보더라도 무슨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좀 이제 제도권 정치에서 해결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또 박주민 의원도 굉장히 심각하게 들어주셨기 때문에 네. 오늘 여당 1일차 박주민 의원께서 나중에 또 우리 함께 공론화하는 장이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